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조국 이제 확연히 꼬리를 내리나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여러분 김태호TV 50만 구독자 돌파 이것을 위해서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항상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경심에 대해서 14건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후에 조국의 태도가 확연히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꼬리를 완전히 내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조국은 애초에 기자회견과 페이스북 그리고 국회에서 발언을 할 때 일관해서 아주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니다 뭐 이거였죠. 대표적으로 자신의 딸 조민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여기에서 인턴을 실제로 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완전히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다. 이거였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검찰이 완전히 생사람 잡는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검찰이 서울대를 압수수색을 하고 조국의 컴퓨터에 있는 백업된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언론이 나오니까 조국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확 바뀌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거 없고 정상이다. 이러한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꼬리를 확 내렸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객관적인 것은 아니고 제 경험상 제 주관적인 저의 느낌을 그것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조국이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관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 물증이 확보되어 있으면요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피의자가 조사받을 때요 부인을 해주면 땡큐예요. 그러면요 조사할 때요 거짓말 하는 거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누가 봐도 거짓말 하고 있다 나쁜 놈이다 이런 것이 표출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상으로 드러났죠. 조국의 백업 문자가 나왔느니 그리고 서울대 압수수색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느니 뭐 이러한 말이 회자가 되니까 조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상황에서 부인을 하면요 완전 거짓말쟁이에 죄질이 더욱더 안 좋아질 테니까 그런 것을 조금 눈치를 본 거 아닌가 그러한 판단이 저는 드는 것입니다. 뭐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물증으로 딱 확보가 되어 있다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입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조국이 자신이 해왔던 그러한 당당한 태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모든 걸 인정하겠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처벌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자존심도 있고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특히 자신들에 대한 지지자들로부터 부담스러운 시선을 딱 받을 상황입니다. 자신의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국이 딱 그 중간지대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 정도면요 수사받던 도중에 항복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전까지는 조국이 항복할 가능성이 제로였다면 지금은요 저는 40에서 50%까지 가능성이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제 경험상으로는 통상 이런 경우는 꼬리 내리기 1단계입니다. 뻔히 들킬 거니까 일단 뭐 이 정도 해두는 거죠. 자, 조국이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핵심은 딱 이겁니다.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태도가 싹 바뀐 거예요. 이제는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보니 객관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긴 맞네요. 그런데요 나는 진짜 몰랐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뭔가 변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관계가 맞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마디로 속칭 더듬수를 드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하고 벽을 긁는 거죠. 머쓱한 거죠. 이거요 뭐냐면은 제가 과거 피의자들을 조사할 때 완강히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그 피의자가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딱 궁지에 몰리면요 그때 딱 조국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보통 피의자들이 항복하기 전에 머쓱하니까 그 중간 단계를 밟는 딱 그 단계입니다.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판단임을 제가 이미 밝혔으니까 조국을 극성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뭐 시간이 지나면 누구 말이 맞는지 뭐 드러날 것이니까 좀 지켜보시죠.
통상의 피의자들도 보면요, 그렇게 심하게 부인했다가 갑자기 싹 인정하기가 어우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중간 단계를 일단은 선택을 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 수사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추궁을 하면요, 멀리 도망가 버려요. 사지를 택합니다. 이럴 때는요, 약간의 기술만 살짝 가미하면요, 자백을 합니다. 조사자가 자존심을 조금만 살려주는 그러한 센스를 발휘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피의자를 조금 자존심을 살려줄 칭찬할 거리를 억지로 찾아봐요. 그래서 뭐 좀 칭찬해줘요. 아, 우리 피의자 씨가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부인하셨구나. 아, 이제 좀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살살 좀 올려줘야 돼요. 아,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딱 이렇게 얘기해주면요, 자존심이 사니까 좀 불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자존심도 살고 하니까 자백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세게 해서 궁지에 몰아넣었으면 이번에는 살살 한번 달려봐야죠. 꼬시면 자백합니다. 피의자라는 자리, 조사받는 자리가 그래서 약자입니다. 뭐 물론 어떤 피의자들 중에는 완전히 억울하고 생사람 잡는 경우가 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요, 당당합니다. 수사관한테 그리고 검사한테 조사받는 사람한테요, 막 눈을 막 부라립니다. 막 눈에 막 흰자가 막 보여요. 진짜 억울한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가 맞다면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겠죠. 아무튼 이번에 정경심을 구속 기소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 튀어나온 조국의 반응은요, 참으로 우리에게는 긍정적입니다. 드디어 꼬리를 내렸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요, 참 조국은 어찌 보면 무지 쉬운 상관이에요. 상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방송 초기에 조국 보고 좀 순수한 면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좀 단순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뭐 택도 없이 우겨서 그렇지 좀 머리 굴리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조국 밑에 있는 조금 똑똑한 부하 직원들이 조국을 참 이용하기에 쉬운 상대입니다. 조국을 참 이용해 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조국의 그러한 스타일,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겠죠? 그러한 사람의 스타일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살살 자존심 살려주고 꼬셔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그러한 사람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 수사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반전으로 조국의 백업 문자가 튀어나온 게 그게 좀 컸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5천만 원을 ATM 기기를 이용해서 송금했던 거, 그 부분도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초조해하지 마시라고 했죠. 급할 거 없다. 검찰은 천천히 여유 있게 뚜벅뚜벅 가면 된다. 초조한 쪽은 조국이지 여러분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말을 조금 편하게 믿으시고 이 상황을요, 조금 관전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여유 있게 봐주십시오.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실 것이고 이 사건을 보는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 안 들이고 공짜로 볼 수 있는 영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구나 실화 아니겠습니까? 너무 반전도 많고 사건도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조범동이 딱 귀국했을 때 얼마나 반전이었습니까? 문자 메시지 딱 확보한 거 얼마나 반전입니까? 그래서 수사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정경심이 구속 기소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와대와 법무부는 그 역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검찰이 입을 틀어 막았던 그 결과 한꺼번에 지금 두드려 맞고 있죠. 이게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검찰의 입을 완전히 봉인시켜 놓고 정상적인 공보조차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기소 전에 수사 관계자가 수사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뭐 지금 기소해버렸으니까 그러한 협박은 이제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지금 그동안 봉인되었던 그 댐의 물이 한꺼번에 풀리니까 확 쏟아져 버렸죠. 그냥 처음부터 조금씩 맞으면 될 것을 지금 물폭탄을 한꺼번에 맞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경심을 기소한 이후에요, 그동안 잠잠했던 뉴스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공보라는 것이
언론의 무분별한 추측성 기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순기능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뭐 이런 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의혹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수사 결과 발표 그리고 정당한 공보조차 없으면요, 우리 주권자들은요 주요 사건에 대해서 알 권리를,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공보 요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정경심이 기소되고 나니까 기자들이 공소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기자들이 같은 팩트를 보도하더라도 뭐라고나 할까, 참았던 게 있으니까요, 그 언론 기사를 보면요 조금 분노의 타자 소리가 조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요, 정경심이 단골 미용사와 페이스북 친구 명의를 빌려서 790차례에 걸쳐서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죠. 한국일보의 이 기사를 보면요, 타이틀이 공직 윤리를 무너뜨린 민정수석 부인 정경심의 대담한 차명 거래,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관 지명과 장관 임명 이후에도 차명 거래를 한 것이라서 조국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뭐 이러한 것이 소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경심 구속 이후에 조국 사건이 조금 시들했었는데요, 지금 이 14가지 혐의를 기소한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조국이 방어를 할 차례입니다. 모든 국민의 관심이 조국에게 지금 쏠려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구속이 될까 말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검찰도 분위기가 조금 살아난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상상인 저축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기는 조범동이 해외 도피 전에 담보대출을 해준 그러한 저축은행입니다. 이 수사는요, 조범동 등이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그 이면을 저는 봤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안 되는 대출을 해줬다, 뭐 이게 핵심인데요. 그럼 그렇게 대출을 받아간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걸 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어떠한 권력자가 그러한 일을 해줬냐? 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 누가 움직였냐? 저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당한 무리한 대출과 관련해서 누가 움직였다, 뭐 이런 말을요, 저같이 정보를 했던 사람들은 조금 들리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다, 이러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수사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위기가 바뀐 것을 감지했습니다. 검찰 수사에도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의적이었던 조국 구속론에 대해서 조금 힘이 붙는 것 같습니다. 이거 확실히 하려면요,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여론을 선도해야겠습니다. 자,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